여러분, 오늘은요. 두 가지 축으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하나는 성재와 수빈 라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은호와 우진 이야기예요. 이제 막 달달한 연애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성재와 수빈 사이가 순탄치 않아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박진석은 성재의 연애를 승낙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희에게 수빈에 대해 조사해 보라고 시키죠. 급기야 진석은 수빈을 만나기까지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축인 은호와 우진이 이야기예요. 은호가 무슨 프로젝트를 설계했다고 하죠. 둘이 서로 잘해야 한다고까지 하네요. 이들이 합심해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뭘지 궁금하네요. 본 방송하기 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아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성재가 수빈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성재는 수빈에게 아버지 진석에게 연애 중이라고 말했고 일단 연애까지는 허락을 받았다고 전했어요. 수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하는 얼굴을 잠깐 했다가 곧바로 눈빛이 복잡해졌어요. 왜냐면요. 수빈은 감으로 알거든요. 연애 허락이라는 말이 이 집에서는 그래, 행복하게 살아가 아니라 그래, 내가 보고 있을게일 수도 있다는 걸요. 성재는 수빈에게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최대한 막아보겠다고도 했고요. 지혁이 계속 너희 아버지부터 설득해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해냈다고. 자기 나름의 성과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수빈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기쁘긴 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수빈은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수빈은 친구에게 성재가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연애는 허락받았다고 전했어요. 친구는 처음엔 축하한다고 했다가 곧 현실적인 말을 툭 던졌어요. 친구는 수빈에게 100일만 만나겠다는 말이 그냥 100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고 했어요. 100일이 1년 되고 1년이 2년 되고 어느 순간 결혼 얘기가 튀어나온다고요. 수빈은 그 말에 잠깐 말이 없었어요. 친구는 수빈에게 좋아하는 건 좋은데 너 지금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아라고 했어요. 수빈은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수빈도 알고 있거든요. 성재 아버지 진석은 사람 인생을 관계로 재단하는 사람이란 걸요. 수빈은 친구에게 나도 알아. 근데 도망치면 더 이상해지잖아 라고 말했어요. 친구는 그 말 듣고 수빈한테 조심하라고 했어요. 너 조심해. 이제부터는 성재가 아니라 성재 뒤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거야.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에요. 수빈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수빈은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확 굳었어요. 이건 성재 전화가 아니었어요. 성재라면 수빈 얼굴이 이렇게 굳지 않아요. 수빈은 숨을 한번 삼키고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는 정중하고 딱딱한 목소리였어요. 박진석 회장 비서실이라고 했고요. 회장님이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전했어요. 여러분, 이거요. 사실상 오라는 말이에요. 수빈은 잠깐 망설였지만 네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빈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근데요. 수빈은 결국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도망가면 내가 진짜로 약해진다. 수빈은 이 순간부터 연애를 감정으로만 끌고 가는 걸 포기해요. 이제부터는 판을 읽고 버티는 방식으로 가겠다고요. 수빈은 옷을 진짜 정성스럽게 골랐어요. 예쁘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지금 시험 보러 간다라고 말하듯이 머리도 정리하고 옷매무새도 다잡고요. 그리고 회사로 향했어요. 진석의 사무실 앞까지 갔을 때 수빈은 문 앞에서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어요. 비서가 안내했고 문이 열렸고 수빈은 조용히 들어갔어요. 진석은 정말 여유 있는 표정이었어요. 수빈은 그게 더 무서웠어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니까요. 수빈은 인사를 했고 진석은 앉으라고 했어요. 수빈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등이 꼿꼿했어요.
긴장한 게 티가 나는데도 티를 숨기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진석은 일부러 바로 본론을 말하지 않았어요. 날씨 얘기 같은 걸 툭 던지거나 요즘은 일은 뭐하냐 같은 가벼운 질문을 했어요. 이건 친절이 아니에요. 사람을 더 긴장시키는 기술이에요. 수빈은 대답을 하면서도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 진짜 칼이 들어올까? 진석은 결국 본론을 던졌어요. 수빈에게 성재를 왜 만나냐고 물었어요. 수빈은 그 질문이 사랑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진석은 지금 너는 뭘 보고 접근했니를 묻고 있어요. 수빈은 여기서 실수하면 끝이에요. 수빈이 울거나 감정적으로 좋아해서요만 외치면 진석은 바로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철없다. 가볍다. 정리해라. 그래서 수빈은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가볍지 않다고 했고요. 그렇다고 성재를 이용하려는 건 더더욱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빈은 한 문장을 더 얹었어요. 회장님이 보고 계시는 만큼 저도 제 행동에 책임지려고 왔어요 라고요. 진석은 수빈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요. 얘가 생각보다 준비돼 있네. 그 느낌이었어요. 진석은 수빈을 몰아붙이기보다 오히려 여유를 유지했어요. 그게 더 잔인해요. 이런 사람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거든요. 진석은 수빈에게 연애가 어디까지 갈 것 같냐고도 물었어요. 수빈은 솔직히 겁났지만 도망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빈은 지금은 연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지만 누가 저희를 흔들려고 하면 저는 더 숨지 않을 거예요 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수빈이 지금 내가 성재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회장 앞에서 해버린 거예요. 진석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아주 살짝 변했어요. 확 화내지도 않았고요. 비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볍게 한마디만 했어요. 수빈이 강하네요 같은 느낌으로요. 그리고 진석은 대화를 마무리하듯 오늘은 알겠다는 뉘앙스로 수빈을 돌려보냈어요. 수빈은 사무실에서 나오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근데요. 수빈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자기 속으로 계속 말했어요. 좋아. 첫 판은 버텼다. 그리고 밤이에요. 진석과 성희가 침실에서 대화를 해요. 여기서 성희가 말하죠. 자신도 그 여자, 그러니까 수빈을 이미 한 번 만났다고요. 성희는 진석에게 수빈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자기가 느낀 걸 흘리듯 얘기했어요. 성희는 원래 사람을 낮춰 말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이날은 달랐어요. 수빈이 생각보다 쉽게 꺾일 애가 아니라는 걸 성희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성희는 진석에게 수빈이 자기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다고 오히려 똑부러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진석이 그 얘기를 듣고 그 한마디를 했어요. 진석은 수빈을 떠올리듯 맹랑한 데가 있구나라고 했어요. 수빈이 만만한 애가 아니다. 생각보다 센 애다. 그런 평가예요. 진석은 한 번 보고 나면 그 사람을 자료로 분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석 머릿속에서 수빈은 그 순간부터 성재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변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성희가 진짜 고민해요. 성희는 원래 계산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성재가 어린 여자랑 연애한다. 진석이 싫어한다. 성재가 알아서 흔들린다. 나는 그 틈에서 성재를 더 떨어뜨린다. 근데요. 지금은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그 여자가 수빈이고 수빈 뒤에는 이지혁이 있어요. 그리고 지혁은 성희를 아주 싫어해요. 지혁은 성희가 성재 엄마인 건 모르지만 성희가 은호의 생모인 건 알고 있고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감정이 끝났죠. 즉 성희가 수빈을 거칠게 건드리면 성재 나락이 아니라 성의 비밀이 먼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성희는 이 판이 자기에게도 위험해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희는 전략을 바꿔요. 성희가 선택한 계략은 이거예요. 성재를 나락 보내는 방식이 내가 직접 때리는 방식이면 언젠가 흔적이 남아요.
성희는 그걸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성희는 진석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판을 깔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빈이 회장 비서실에 불려갔다는 사실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우연히 성재 귀에 들어가게 만들고요. 성재가 당황해서 수빈을 과하게 감싸거나 회장실 방문을 막으려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진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부른 건데 성재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여러분, 이게 성희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성재가 스스로 더 불리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성희는 수빈을 직접 공격하기보다 수빈 주변을 살짝 건드려요. 예를 들어 수빈의 일을 문제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성재가 여자친구를 위해 뭘 해줬다는 식의 소문이 돌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진석은 소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소문이 통제 불가가 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진석은 성재에게 압박을 넣을 수 있어요. 연애는 허락했지만 내 통제 밖으로 나가면 끊는다 같은 식으로요. 성희는 바로 그 결말을 노려요. 성재는 떨어지고 성희는 깨끗한 척 유지하고 그리고 성재는요. 예고 텍스트처럼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성재는 알아요. 지역이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혼남이라서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지역이 무서워하는 건 성재의 아버지 진석이었어요. 성재의 첫 결혼을 망친 사람이 진석이라는 걸 지역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재는 지역이 아버지부터 설득해라고 했을 때 진짜로 설득하러 갔고 연애 허락을 받아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성재는 이제 지역에게도 보여줘야 해요. 나는 수빈을 가볍게 안 만난다. 나는 수빈을 위험 속으로 혼자 안 넣는다. 그래서 성재는 지역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요. 직접적으로 저 수빈 좋아합니다를 외치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사람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면 상철이 먹고 싶어 하던 걸 챙긴다든지 다정이 집에서 힘들어하지 않게 작게 도울 수 있는 걸 찾는다든지요. 성재는 겸손하게 행동하지만 지역은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지역은 성재에게 내가 좋은 놈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무섭다는 시선을 계속 유지해요. 성재는 그 눈빛을 보면서도 화를 못 내요. 지역이 저러는 이유가 수빈을 위해서라는 걸 알거든요. 수빈은 진석을 만나고 난 뒤 확실히 깨달아요. 성재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석은 감정으로 설득되는 사람이 아니다. 성희는 더더욱 감정으로는 못 이긴다. 그러니까 수빈은 스스로 방식 자체를 바꿔요. 수빈은 이제 누가 뭐라고 하면 울지 않아요. 대신 질문해요. 왜요? 그 말은 누굴 위한 거죠? 지금 저를 흔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요. 성희 같은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방식이에요. 성희는 상대가 흔들릴 때 강해지는데 상대가 질문을 던지면 오히려 성희가 표정 관리가 흔들리거든요. 수빈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성희는 결국 한 번 더 수빈을 흔들어 보려 할 거예요. 성희가 즐겨 쓰는 말 있죠. 진짜 사랑이면 포기해라. 상대를 위해 물러나야 한다. 그런 프레임이요. 근데 수빈은 이제 달라요. 수빈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받아칠 수 있어요. 수빈은 포기를 사랑으로 포장하는 방식이 결국 상대를 통제하려는 말이라는 걸 알아요. 수빈은 오히려 차분하게 저는 포기하러 연애한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찔러요. 제가 포기하면 그 다음엔 누가 포기하죠? 라고요. 이 말은 사실 성희에게 던지는 칼이에요. 성희는 포기를 강요해놓고 정작 본인은 포기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희가 이 구간에서 속으로 더 불타요. 성재는 처음엔 아버지 진석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허락도 받아냈고요. 근데 수빈이 회장 비서실에 불려가고 성희가 나도 그 아가씨를 만났다고 말하는 흐름이 보이잖아요. 성재는 여기서 감이 와요. 이건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새어머니가 판을 짜고 있다. 성재는 눈치가 빠르거든요. 성재는 수빈에게 당분간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빈은 여기서 성재 말에만 순순히 따르지 않아요. 수빈은 성재에게 내가 지켜줘야 하는 사람처럼만 두지 마라고 말해요. 수빈은 이미 진석 앞도 다녀왔고 이제는 자기 발로 서겠다고 했잖아요. 성재는 그 말에 마음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혼잣말로 사랑한다고 했던 게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성희가 혼자 어딘가로 전화를 해요. 성희는 누군가에게 수빈에 대해 더 알아봐 달라고 하듯이 말해요. 근데 그 톤이 확인이 아니라 사용할 걸 만들어요. 성희는 성재를 나락 보내고 싶어요. 동시에 본인 비밀은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성재가 아니라 성재가 한 행동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희는 이런 판을 깔아요. 수빈에게 작은 스캔들이 붙게 만들고 그 스캔들이 성재의 지원 때문처럼 보이게 만들고 진석이 성재를 의심하게 만들고 지역은 수빈 때문에 성재를 더 강하게 맞게 만들고 그러면 성재는 어디로 가냐고요? 지역에게도 막히고 아버지에게도 의심받고 수빈도 지키고 싶고 그야말로 사방이 막혀요. 성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수빈이 혼자 있을 때예요. 수빈 핸드폰이 다시 울려요. 수빈은 화면을 보고 숨을 멈춰요. 이번에도 성재가 아니에요. 번호가 비서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는 번호일 수도 있어요. 수빈은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상대가 말해요. 회장님께서 다시 뵙자고 하십니다. 혹은 회장님께 전달할 자료가 있습니다. 수빈은 그 말을 듣고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뜨면서 속으로 딱 결심해요. 좋아. 이제는 내가 질문할 차례다. 여러분, 수빈은 사랑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찌르기 시작할 거예요. 여가까지 첫 번째 라인의 이야기를 마치고 두 번째 라인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병실 공기가 조용했어요. 우진은 수술도 잘 끝났고 회복도 순조로웠죠. 근데요. 우진 얼굴은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은호가 물었어요. 우진에게 이제 괜찮냐고, 진짜로 괜찮냐고요. 그랬더니 우진이 잠깐 웃는 척 하다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은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은호야, 나 진짜 괜찮아질 수 있을까? 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요. 간이 괜찮아질 수 있냐가 아니에요. 엄마한테서 괜찮아질 수 있냐는 말이었어요. 우진은 천천히 얘기했어요. 엄마 고성이는 처음부터 우진을 아들로 키운 게 아니라고요. 우진은 성희에게 늘 계획이었다고 했어요. 성재 형 대신 회사의 후계자로 만들 계획. 성희는 우진에게 공부, 성적, 경쟁, 비교. 그걸 숨쉬듯이 시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진이 간이 안 좋아졌을 때요. 성희는 그걸 가족에게 숨겼다고 했죠. 유학 중이야. 미국에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에 데려와서 숨어 지냈다고요. 우진은 그때부터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가 비밀이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괜찮아 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데 우진은 조용히 해. 들키면 안 돼를 들은 거죠. 우진은 은호에게 말했어요. 간이식까지 받았고 이제 살아났는데도 엄마는 말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몸만 회복하면 다시 유학 가. 성재보다 더 좋은 성적 받아.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여기서 우진이 처음으로 엄마에게 되물었다고 했어요. 엄마, 내가 성재 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요. 그때 성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진은 그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성희는 우진에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병까지 고쳐놨는데 그런 소리를 해? 라고 했대요. 여기서 우진이 정말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어요. 고마워해야 할 것 같고 미안해야 할 것 같고 근데 동시에 숨이 막혀서 살고 싶지가 않은 느낌. 우진은 은호에게 그게 제일 무섭다고 했어요. 은호야 나 엄마한테 고마운데 엄마랑 있으면 나 없어지는 느낌이야. 여러분, 이 말이요. 은호 심장을 그냥 찢어놓죠. 은호는 우진이 하는 얘기를 듣고
바로 화내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우진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우진에게 물었어요. 우진아, 너 엄마 말대로 다시 가고 싶어? 라고요. 우진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우진은 가고 싶지 않은데 안 가겠다는 말을 꺼내면 자기가 죄인이 될 것 같았던 거죠. 은호는 그걸 딱 알아챘어요. 그래서 은호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안 가도 되는 방법을 만들자. 라고요. 여기서부터예요. 은호는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기로 해요. 성희가 우진을 통제하는 구조를 통째로 바꾸겠다고요. 은호는 우진에게 말했어요. 너 몸 회복하면 바로 유학? 그거 너무 위험해. 내 몸은 물론이고 내 마음도. 그래서 은호가 딱 로드맵처럼 꺼내요. 퇴원 후 바로 양평으로 안 들어간다. 재활 동선 맞춘 작은 거처를 먼저 만든다. 생활비, 재활비, 학업비는 흩뿌리지 않고 구조로 묶는다. 성희가 갑자기 끊거나 흔들 수 없게 은호가 계획표로 고정한다. 여러분, 이게 왜 프로젝트냐면요. 은호는 우진을 보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진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호가 말해요. 너는 지금까지 누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연습부터 하자. 라고요. 여기서 은호가 더 무섭게 치고 들어가요. 은호는 우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회복되면 엄마는 또 내가 약하니까 내가 결정해야 할 거야. 그러면 끝이야. 은호는 우진에게 결정권을 돌려놓는 걸 계획해요. 병원 관련 연락, 면회, 일정은 우진이 직접 받는다. 재활 스케줄, 진료 상담도 우진이 직접 듣는다. 엄마가 대신 답변하는 순간을 없앤다. 이건 법 얘기를 길게 안 해도 돼요. 드라마적으로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우진이 간호사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음 상담은 제가 직접 들을게요. 사소한 말인데요. 이게 우진 인생에선 처음으로 내가 결정한다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은호는 그걸 옆에서 보고 입술을 꽉 깨물어요. 그래, 이게 시작이다. 예고에 나온 그 대사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은호가 우진에게 웃으면서 말해요. 너 잘할 수 있지? 우진이 은호를 보면서 말해요. 너도 잘할 수 있지. 그때 은호가 딱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해요. 응. 이 프로젝트 설계자가 나야. 여러분, 이 말이요. 이제는 더 이상 성희가 판을 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은호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인생 설계자가 되는 순간이죠. 은호는 우진에게 바로 거창한 목표를 던지지 않아요. 성희가 하던 방식은 성재보다 더 좋은 성적이었죠. 근데 은호는 반대로 가요. 성재랑 비교하지 말고 너한테 가능한 작은 성공부터 하자. 우진이 좋아했던 것, 잘했던 것, 관심 있던 걸 꺼내요. 우진이 예전에 설계나 디자인 같은 걸 좋아했었다면 은호는 작은 작업을 하나 맡겨요. 나가게 동선 좀 다시 잡고 싶은데 너가 한번 그려볼래? 여러분, 이건 단순 부탁이 아니에요. 우진이 쓸모가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는 첫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진은 처음엔 겁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은호는 웃으면서 말해요. 못해도 돼. 내가 해보는 게 프로젝트야. 그 말이 우진을 살려요. 여기서부터 긴장감입니다. 성희는 우진이 회복하자마자 유학 얘기를 꺼낼 거예요. 그리고 성희는 지금 은호에게 10억도 줬잖아요. 성희는 그 돈을 감사의 표시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돈 받았으면 이제 내 말 들어야지. 그래서 성희는 우진에게 말할 수 있어요. 몸만 회복하면 다시 나가. 성재보다 성적 더 받아. 이제 너 차례야. 우진은 예전 같았으면 고개 숙였겠죠. 근데 우진은요. 은호에게 다 털어놨어요. 털어놨다는 건 이미 마음 한쪽이 탈출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우진은 성희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되물어요. 엄마, 내가 성재 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성희는 여기서 화가 나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병까지 고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이 말은요. 엄마 말 같지만 사실은 협박이에요. 너는 내 투자다. 투자 가치 없다는 말 하지 마. 그런 말이에요. 이제 성희의 계략이 나와야 하죠. 성희가 원하는 건 동시에 두 개예요. 성재를 흔들어 나락으로 보내기. 우진을 후계자 루트에 계속 묶어두기. 그래서 성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는요. 성재 연애 수빈을 이용해서 진석의 신경을 성재에게 몰아넣고 그 사이 우진은 더 강하게 관리한다예요. 쉽게 말하면 진석은 성재 연애 문제로 바쁘고 예민해지고 그때 성희는 우진을 조용히 해외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가야 해. 아버지도 성재 때문에 정신없어. 지금이 기회야. 여러분, 이거 진짜 성의 스타일이죠. 성희는 늘 사람들이 정신없을 때 자기 계획을 슬쩍 실행하거든요. 은호는요. 성희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아요. 성희가 돈으로 계산하고 관계를 끊게 하고 사람을 죄인 만들고 그걸 은호는 38회에서 직접 봤어요. 그래서 은호는 감으로 알아챌 거예요. 성희가 우진을 빨리 보내려고 한다. 성재 쪽이 시끄러울 때 밀어붙이려 한다. 은호는 바로 우진에게 말해요. 우진아,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나가면 너는 또 비밀이 돼. 우진은 그 말에 표정이 하얘져요. 그때 은호가 결정타를 던져요. 너 지금 선택해.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내가 말 안 할게. 근데 안 나가고 싶으면 우리가 계획대로 가자. 이때 우진이 처음으로 고개를 작게 저어요. 안 가. 그게 거의 속삭임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호는 그 속삭임을 듣는 순간 눈이 빨개져요. 이게 우진의 첫 탈출 선언이니까요. 여기서 성희가 은호에게 압박할 수 있어요. 성희는 은호에게 차분하게 웃으면서 말하죠. 우진을 위해서라도 연락 끊자고 했지. 너 돈도 받았잖아. 여러분, 드디어 나와요. 성희의 진짜 무기. 10억. 성희는 이 돈을 감사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족쇄로 쓰려는 거예요. 근데 은호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죠. 은호는 성희를 똑바로 보고 말해요. 돈을 받았다고 사람이 제 뜻까지 파는 게 아니에요. 성희가 표정을 굳히려는 순간 은호가 한 번 더 말해요. 그리고 우진이요. 사람이에요. 물건 아니에요. 성희는 여기서 진짜 화가 나요. 왜냐면 은호는 지금 성희의 인생 철학 자체를 부정하고 있거든요. 성희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내가 우진 인생 책임질 수 있어. 라고요. 은호는 딱 잘라 말해요. 책임질게요. 대신 제가 설계한 방식으로요. 이때 성희가 알아차려요. 아, 은호가 그냥 감정적으로 덤빈 게 아니라 진짜로 뭔가 준비하고 있구나. 이제 성희가 놀랄 일이 펼쳐집니다. 우진이 성희 앞에서 처음으로 말을 해요.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 나 유학 안 갈래. 성희는 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뭐래? 너 제정신이야? 라고요. 그러면 우진이 한마디를 더 해요. 성재 형 이기려고 사는 거 아니야. 난 후계자 자리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 말은요. 성희 세계에선 금기어예요. 성희는 우진을 키운 게 아니라 우진을 목표로 길들였거든요. 목표를 부정하는 순간 성희는 통제력을 잃어요. 성희는 우진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를 다시 꺼내겠죠. 그때 우진이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문장을 말해요. 엄마가 키운 거 맞아. 근데 내 인생은 엄마가 아니야. 성희는 그냥 물러나지 않아요. 성희는 마지막에 더 잔인한 수를 꺼낼 수 있어요. 우진을 직접 꺾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우진을 살려낸 사람을 끊어내려 하죠. 성희는 우진에게 말해요. 좋아. 그럼 선택해. 은호 끊어. 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희가 잘 쓰는 방식이에요. 직접 억압이 안 먹히면 관계를 끊어서 고립시키는 거. 근데 여기서 우진이요. 잠깐 떨리다가 은호를 한번 보고 고개를 저어요. 우진이 말해요. 안 끊어. 성희 표정이 굳어요. 그리고 성희가
어딘가로 전화를 해요. 준비해. 이제 은호 쪽부터 흔들 거야. 라는 식으로요. 여러분,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은호의 프로젝트는 우진을 살리는 프로젝트이면서 동시에 성희의 통제를 끊어내는 전쟁이 됐거든요.